카피의 왕국 중국에서도 너무했다 싶어 우기기를 포기한 한국 브랜드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중국의 베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중국의 브랜드 도둑질은 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향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브랜드를 카피해 짝퉁을 만들어 파는 중국조차도 이건 너무 똑같아 우기기도 포기한 한국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입니다.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 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중국 스스로 자국편을 들어왔던 상표평심위원회의 행보와는 상반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설빙의 중국 진출은 2015년으로 올라갑니다. 설빙은 중국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설빙의 중국 진출은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한국의 설빙의 브랜드를 눈여겨보던 중국의 한 업체가 설빙 원소라는 이름의 상표로 중국 당국에 이미 등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상표만 베낀 것이 아니라 브랜드 로고와 인기 메뉴는 물론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와 진동벨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백 군데의 가맹점을 내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빙은 또 한 번의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요. 상표권을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설빙과 함께 중국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오히려 설빙이 제대로 상표권을 관리 안 해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며 가맹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이에 설빙은 재판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지 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설빙은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고 결국 설빙은 현지 가맹업체에 계약금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설빙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간의 피말리는 진행된 심리 끝에 중국의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유사성이 너무나 흡사하기에 베끼기를 하고 우기기로 일관하던 중국 업체를 감싸던 중국 특허청조차 상표의 유사성을 그대로 베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카피한 한국 기업 상표가 설빙 하나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 분식 프랜차이즈 얌샘, 고봉민김밥, 김간해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이름이 중국에도 똑같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391건으로 2019년 1486건에서 1000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유명 외식업체인 이화수 육개장, 호식이 2마리 치킨의 경우 한글 문구까지 그대로 도용되는 등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최소 3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중국 업체의 양아치적 행보에 한국의 고유 브랜드들이 쉽사리 중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 업체의 뻔뻔하고 적반하장의 태도에 한국의 많은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냐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또한 차이나라는 이름에 이젠 치가 떨린다. 매번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라며 더 이상 우리 문화와 브랜드를 베껴서 성행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적반하장식 베끼기는 상표뿐 아니라 전 세계로 방영되는 온라인 발표회에서도 나타나 전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 13일 올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1에서 중국 TV 업체가 한국의 LG전자의 롤러블 TV 사진을 도용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 스카이워스는 자신들의 올레드 제품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스카이워스가 소개한 사진 중 하나가 LG전자의 롤러블 TV였습니다. LG전자의 제품을 자신들의 제품이라고 도용하고 나선 것이죠. LG 롤러블 TV는 LG전자가 지난해 10월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제품으로 롤러블이란 명칭에 맞게 화면을 돌돌 말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롤러블 TV를 상용화한 회사는 LG전자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 스카이워스는 LG의 제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자사의 제품처럼 소개한 것이죠. 기술력도 못 미치고 실제 상용화하지도 못한 것을 그대로 온라인에 발표를 한 것이죠. 이전에도 중국 업체 TCL은 삼성의 더 세로, 프레임 TV 등과 동일한 콘셉트와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는 등 도용을 밥 먹듯 일삼았는데요. 특히 삼성의 프레임 TV의 경우는
이름까지 똑같이 따라해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역시 LG의 인스타뷰 냉장고나 트윈워시 세탁기 제품과 흡사해서 베껴도 너무 양심 없이 베끼는 중국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중국 업체의 행보에 LG전자는 지난해 CES 2020에서 너무 비슷한 제품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 카피를 상당히 빨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기술적 차별화를 빨리 하고 진입장벽도 치고 가야겠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 업체의 베끼기는 영화 시장에까지 뻗쳐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 역시 소송을 준비하며 정의의 칼날을 겨루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목욕의 왕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후 박스오피스 1위와 2위를 넘나들며 장기 흥행 구도를 형성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사이트 CBO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목욕의 왕은 99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1일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 누적 관객 3억 6,332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목욕의 왕은 기획 당시 한중 합작영화로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투자배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진 후 자체 개봉이 진행돼 논란에 휩싸인 작품입니다. 국내 콘텐츠 업체 문화처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은 문화처가 완다와 2018년 공동 제작을 논의해온 작품으로 같은 해 7월 이샤오신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해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완다가 최종 투자 계획을 철수하면서 영화 제작이 무산됐고 이후 이샤오신 감독은 각색한 시나리오로 목욕의 왕을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영화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목욕의 왕을 제작한 중국 업체 완다는 문화처 측에 이샤오신 감독이 각색한 시나리오는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된 다른 작품으로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처 대표는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라며 이샤오신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게임 업체 역시 중국 업체의 베끼기에 소송을 통한 싸움에 돌입했는데요. 한국의 게임 업체 유비소프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의 소송을 진행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기업 유비소프트는 중국 업체가 내놓은 게임인 에어리어 F2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와 판박이에 가깝다라며 요원을 선택하는 시스템과 최종 득점 현황이 나오는 부분 등 대부분의 게임 요소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와 같다라고 소송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에어리어 F2는 중국 알리바바 홀딩스 계열사인 이조이닷컴이 소유한 개발사 쿠카게임즈가 만든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레인보우 식스를 비롯한 기존 FPS 게임과의 유사성이 제기되는 등 카피캣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의 업체는 그대로 카피캣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품을 출시한 거죠. 한국의 게임 업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이런 비슷한 중국산 표절 게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카피캣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예고한 것이죠. 브랜드에는 한 기업의 가치가 묻어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소중한 지적 재산이죠. 중국은 매번 적반하장의 태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브랜드를 도용하며 수많은 피해를 줬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의 불합리함에 굴하지 않고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설빙이 7년간의 싸움 끝에 승리하였듯이 중국의 베끼기는 더 이상 한국 브랜드의 고유 가치를 도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